대졸 졸업했는데 3억 가까이 받은 사람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분입니다. 일론 머스크랑도 만난 적도 있으신가요?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우악구님이 이세돌 멤버 중에서도 쓰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인터뷰 컨텐츠는 엄청 특별한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무려 한국인 중에서 깃허브 팔로워 수 1위, 오픈 AI 한국인 최초 입사, 그리고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김태훈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태훈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지금은 신바이오트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카르페디엠 20이라는 아이디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한국인 중에서 깃허브 팔로워 수 1위, 7,800명 이상의 팔로워가 계세요. 딥러닝 논문을 20개 이상 구현을 하셔가지고 구글의 이제 전설적인 개발자 제프 딘에게 직접 메일도 받으시고 오픈 AI, 딥마인드에서 다 채용 관련 연락이 오셨다고. 그러면 이런 논문 구현으로 일단 되게 유명하셨는데, 일단 논문 구현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병특 중일 때 논문 구현을 시작을 했었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머신러닝을 제가 학부생 때 공부를 했었고 병특이 끝나면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학부생 때 연구활동을 해서 논문을 한 편을 쓰긴 했지만 이제 연구를 제가 제대로 했다라는 느낌은 받지를 못했어요. 유학을 가서 연구를 하려면 이제 논문을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논문을 쓰기 위한 코드를 잘 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미리 지금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때마침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2015년, 16년 제 생일이었는데 그때 때마침 텐서플로우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텐서플로우가 딥러닝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딥러닝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프레임워크인데 딥러닝을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코드를 공개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논문이랑 코드 공개한 걸 이제 공부하면서 직접 그걸 구현해서 올려 놓으신 건가요? 깃허브나 이런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텐서플로우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프레임워크로 짜져 있는 코드를 텐서플로우로 옮기는 약간 번역을 하는 것들로 먼저 텐서플로우를 익히면서 딥러닝 연구자들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짰구나 라는 거를 공부를 했었고요. 텐서플로우가 조금 익숙해졌을 때는 이 논문에 이런 한 줄이 뭐 코드로는 이 한 줄로 바뀌는구나 라는 거를 감을 잡았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코드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근데 그 결과물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들을 바닥부터 이제 구현을 하는 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논문 구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올리다가 20개 넘게 올리시게 되신 거군요. 그러고 이제 제프 딘한테 갑자기 메일이 온 건가요? 근데 사실 제프 딘한테 연락은 네네. 논문 구현을 2개 정도인가 했을 때 진짜요? 왔었어요. 어떻게 알고 보신 건가요? 제프 딘이 그 당시 구글 브레인팀에 있었는데 그리고 구글 브레인팀에서 텐서플로우를 만들었었고 그 프레임워크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굉장히 처음 등장했는데 그걸 잘 쓰는 엔지니어들을 채용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 제프 딘의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 친구들을 몇 명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텐서플로우를 조금 써서 굉장히 괜찮은 코드들을 만들어낸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했었던 것 같고, 제일 처음에 구현했던 논문이 메모리 네트워크라고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그 당시에 보통 다른 딥러닝 모델들이랑은 다른 모델을 텐서플로우 구현을 했었는데 이해가 필요하고 좋은 코드를 짠 적이 있어서 제프 딘이 연락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제프 딘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을 때 되게 재밌는 게 많던데 제프 딘에 연관된 약간 신화처럼 약간 쓰인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프 딘이 컴파일을 하는 건 그 컴파일러가 정상인지 검사하기 위해서 컴파일을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찬양받는 되게 엄청난 엔지니어십니다. 맞아요. 구글의 굉장히 중요한 오픈소스나 코드들에 많이 참여했고 직접 개발까지 한 사람이고, 구글 브레인을 지금까지 키워왔던 되게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제발 와주세요 하고 제발까지는 아니고 근데 그때 군대 문제 때문에 못 가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병특 중에 점심시간에 근데 제프 딘
메일을 받았는데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네네. 뭐 말도 못하고 뭐 혼자 네네. 뭐지 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구글의 그 네. 인터뷰 프로세스를 하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쨌든 군 문제 때문에 음. 채용은 어렵다라는 아. 결론이 나가지고 네. 지금 제가 제프딘한테 줬던 임프레션을 계속 네.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이 커뮤니티에 남겼던 임프레션을. 아 그리고 네. 또 사실 그 전에 구글 브레인 면접 일자가 잡혔었어요. 아 진짜요? 온사이트 면접 일자가 네네네. 잡혔었는데 저는 이제 군 네네. 문제는 모르겠고 일단은 채용은 될 수도 있을 아, 것 그쵸. 같으니까 인터뷰 일정이 한 네. 3주 후였었고 그 사이에 뭔가 사실 저는 머신러닝을 잘 모르고 논문 구현도 한두 개 했을 때 메일을 받아서 뭔가 면접 때 좋은 임프레션을 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은 네. 그 전에 내가 면접을 정말 망치더라도 네. 좋은 인상을 남겨서 무조건 붙게 만들고 싶었고 그럼 논문 구현으로 좋은 인상을 남겼으니까 그거를 한 주마다 한 개씩 구현을 해서 그냥 나를 뭐 면접 때 망치더라도 네. 무조건 뽑게끔 만들자라고 생각해서 논문 구현을 그때 일주일에 한 개씩 무조건 하자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뷰가 무산되고 나서도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뭘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다양한 분야의 논문 구현을 하나씩 해보면서 내 지식을 넓혀가고 좋은 코드를 만들자라는 생각에 이제 논문 구현을 꾸준히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 네.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프딘의 메일을 네네. 받았고 제프딘이랑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기회가 그쵸.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네. 한국에서 뭐 엄청 좋은 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one of them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이게 그런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쇼티스트 패스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빨리 알았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좀 많이 몰입했던 것 같아요. 그게 기회가 돼서 그래도 뭐 딥마인드, 뭐 오픈AI 이런 데도 연락이 오게 되셨군요. 맞아요. 그 병특 기간 중에 애플이 애플에서도 왔나요? 맞아요. 애플이 논문을 공개를 하지 않기로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한 번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때마침 AI 모델이었고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이거를 일주일 안에 구현하면은 무조건 또 애플한테서 연락이 오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아마 연휴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할머니 집에 가서도 밤늦게까지 계속 그거를 꼭 구현을 해가지고 네네. 이제 공유를 해서 실제로 그 애플 AI의 뭐 수장이었던 성함 기억 안 나는데 교수님의 연락을 받았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제 쿠퍼티노 본사에도 한번 놀러 갔었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와 최초신가요 그러면 구현하는 것도? 그렇죠. 와 엄청나네요. 아마 언론을 통해서 태우님 이야기를 좀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예전에 그 네이버 데뷔라는 행사에서 책 읽어주는 딥러닝이라는 발표를 진행하셨는데 그때 저도 그걸 처음 보고 태우님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재인이랑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랑 또 손석희 아나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이제 음성 합성으로 새로운 문장들을 하는 걸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논문 구현을 이제 여러 개 하고 있을 때 항상 재밌는 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이미 이제 다음으로 새로운 흥미로운 데모들로 나오고 있던 게 음성 쪽이었어요. 음성 합성 데모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음성을 만들어내는 거는 보지 못했고 저도 이거를 한국어 데모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의 음성을 하나의 모델로 만들어낼 수 있는 논문을 발견해가지고 이거를 구현을 해보면 저도 많이 배우고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재밌는 데모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진짜 같더라고요. 되게 엄청나게 잘 만드셔가지고 그때 뭐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도 이게 진짜 성능이 엄청난데 그 지금 제가 영상에 첨부를 짧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퇴근하고 싶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오늘 당직은 메르시입니다. 정마가 망쳐주려는 거 이거 장짜리 아니에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입문하게 된 계기와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처럼 물화생지만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갔었는데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이제 유니스트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에 엄청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1학년 때 전공이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고
근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배운 거를 바로 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프로그래밍을 좀 시작하는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네. 태우님이 어떻게 공부하셨고 좀 효과적인 코딩 공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막 포인터 이런 개념도 어려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배웠을 때는 네.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거,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과 가장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를 참고를 해서 다른 사람은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웹사이트나 뭐 논문을 이렇게 구현을 했고 내가 이걸 처음부터 구현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보면서 이러한 개념을 코드로 구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짜야 되는구나 뭐 잘 모를 때는 다시 그 코드를 보면서 참고하면서 이제 개발을 했었을 때 제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레퍼런스 3을 잘 짜여진 코드를 보고 그거를 이제 안 보고 구현하는 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좀 빨리 는다. 네. 또 엄청난 태우님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AI라는 곳에 이제 한국인 최초로 입사해가지고 그때 언론 보도도 엄청 나고 네, 되게 유명하셨는데요. 네, 일단 오픈 AI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입사하게 되셨는지. 오픈AI는 이제 AGI라고 부르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능력을 얼마나 더 키울 수 있는가를 계속 끊임없이 확인하고 그 저변을 넓혀가는 거를 연구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오픈AI를 몰라도 GPT-3 이런 거는 언론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영상으로 다룬 게 있는데 네, 위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엄청난 인공지능을 만드는 네, 오픈AI 회사에 한국인 최초로 입사를 하셨는데 그 조직 몇 명 정도 되나요? 들어갔을 때는 80명 정도 80명. 와. 근데 제가 나올 때는 120명 정도였어요. 근데 사실 딥마인드 같은 회사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 숫자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나올 때도 120명이었지만 딥마인드는 그 당시에 1000명 정도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채용을 할 때도 소수 정예로 꼭 채용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80명밖에 없는 엄청난 인공지능 조직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신 건가요? 오픈AI에서 존 슐만이라고 하는 강화학습을 연구하시는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제가 이제 군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입사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병특이 끝나기 한 6개월 전부터 다시 입사 프로세스를 다시 밟아서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그 논문 구현한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연락 온 걸로 이제 오퍼가 와서 가게 되셨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태훈님처럼 이렇게 좀 해외 기업 인공지능 쪽으로 좀 취업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분들을 위한 꿀팁이 있다면 좀 어떤 팁이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오픈소스 GitHub의 힘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 운이 좋게도 새로운 분야가 뜨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잘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코드를 구현을 해서 많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시장 마켓이 나왔을 때 거기서 그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캐치해서 잘 구현하는 게 사실 해외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랑 다른 강점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그 날카로운 강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잘 알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해외 취업을 할 때 좀 레주메 이런 거 양식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처음에 레주메가 없었을 때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에 취업을 한 사람들은 어떤 레주메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일단 형태를 많이 참고를 했었었는데 레주메를 예쁘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가 다른 엔지니어들 나랑 비슷한 커리어 스테이지에 있는 다른 엔지니어들과는 내가 어떤 점이 다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GitHub의 스타도 어쨌든 이 사람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정말 이 업계에서 원하는 코드로 많은 스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다수가 아니라 진짜 내용 본질적인 게 중요하다. 네. 오픈 AI에 이제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일을 주로 하셨나요?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먼저 컨택을 줬던 존 슐만 팀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 팀이 강화학습으로 학습한 AI가 얼마나 더 많은 다양한 태스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 강화학습은 알파고와 같이 실제로 액션을 여러 수를 둘 수 있는 AI를 학습하는 방식을 강화학습이라고 하죠. 근데 그 강화학습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둑을 잘 두는 AI는 굉장히 쉽다고 느껴지는 뭐 슈퍼마리오 게임을 그냥 절대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학습은 하나의 태스크를 엄청나게 잘하는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사람처럼 슈퍼마리오 게임도 잘하고 바둑도 적당히 잘하고 그 제너럴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AI를 학습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너럴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강학습 학습 방법을 연구하는 팀에 있었고, 그 GPT-2를 이제 좀 더 스케일업을 해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친구가 있었었고, 이제 그게 결국 3가 된 건데, 그때 저는 엔지니어링 역량을 많이 키우고 싶었어서 처음에는 GPT 하나에서만 학습시킬 수 있었던 GPT-2를 GPU가 8개가 달려있는 하나의 서버에서 학습시키고, GPU가 8대가 있는 서버 10대를 모두 활용해서 하나의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GPT-2에서 3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의 약간 중간 역할을 하신 거네요. 네. 막 팀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냥 프로젝트 시작하면 이렇게 달라붙고 해서 커지는 그런 구조인가요? 오픈AI의 또 다른 굉장히 좋았던 문화 중에 하나가 네네. 팀 간 커뮤니케이션이 엄청나게 활발하고 잘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오픈AI에서는 그 다른 팀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케이터링, 그러니까 내려가서 식판을 가지고 음식을 덜어서 먹는 형태로 디자인을 해놨고, 또 식당에 테이블들을 굉장히 긴 테이블들을 여러 개를 놔뒀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뭐 베이에 있는 친구들은 한국처럼 팀 단위로 밥을 먹으러 가지 않고 각자 스케줄을 맞게 뭐 먹으러 가고 싶은 사람만 먼저 가서 밥을 받는 형태인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팀 사람들과 함께 바로 옆에 앉아서 다른 팀원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자주 생기고, 그럼 앉으면은 보통 하는 얘기가 뭐 요즘 뭐 해?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팀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설명을 하면서도 이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말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픈AI가 이제 AGI를 만드는 거를 되게 지향하고 있잖아요. 동료들이나 뭐 되게 AGI를 언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을 것 같아요.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사실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시간이 짧아질 수도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긴 시간을 썼던 것 같고 100년? 100년. 근데 평균을 항상 얘기를 해보면은 50년 언저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안에서, 자기 커리어 안에서 AGI도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던 거죠. 되게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한 10년, 20년 예상하는 거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10년 안에 강인공지능이 나오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달리2 이런 거 나오면 엄청나더라고요. 맞아요. 무슨 막 글만 쓰면 막 이미지가 엄청 좋은 퀄리티로 나오던데 맞아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기업인 만큼 또 소수 정예잖아요. 연봉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태우님이 입사를 했을 때 그때 한국 언론에서 엄청 난리가 났었어요. 대졸 초임으로 취업을 했는데 연봉이 30만 불. 그때 당시 막 기사 난 게 막 3억 4천. 지금 환율로 조회해보니까 한 3억 8천, 거의 4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초봉이. 실제로 오픈AI의 연봉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전에 받았던 연봉이 3억에 가까운 숫자였었는데 저 이후로 제가 아는 박사 형도 이제 추천해서 입사를 했는데 그냥 훨씬 더 많이 받더라고요. 박사는 훨씬 더 많이. 훨씬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잘 주는 회사구나라는 걸 뭐 그때도 또 느꼈을 수 있었는데, 이 세상에 어딜 가든
무언가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둔 조직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연봉을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거의 세계 탑급을 모으려면 연봉을 많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딩 공부해야 되는 이유 이런 영상에서 사례 중에 대졸 졸업했는데 3억 가까이 받은 사람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분입니다. 네. 정말 실력이 뛰어나다면 보상을 해주는 데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태훈님처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오픈 AI에서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걸로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럼 일론 머스크랑도 실제 만난 적도 있으신가요? 한 번 저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병특 중에 미국에 놀러 간 적이 있고 AI에서 여는 파티가 있는데 거기 한번 와라라고 했었었고 그때가 이제 오픈AI가 뭐 생긴다는 뉴스가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와. 딥러닝 하는 엔지니어들, 리서처들 모아가지고 오픈AI로 채용을 하려고 했던 장소였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랑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네. 보니까 에릭 슈미츠가 있고 야. 일론 머스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저런 사람들도 오는 곳이네 와. 라는 생각을 그냥 잠깐 했고 대화는 안 해보셨나요? 제 짬밥에 그 사람들의 뭐 1분을 뺏을 수 있는 짬밥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진짜 일론 머스크랑 실제로 막 일로 부딪히고 이런 분도 주변에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때는 이제 일론이 그 보드 멤버에서 빠진 상태였어요. 빠지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텀도 초기에 오픈AI에 있다가 네. 나중에 구글에 갔다가 다시 오픈AI로 돌아온 케이스인데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일론이랑 일을 해본 적이 있는 경험에 대한 썰을 푸는데 그때 일론이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든 사람들 한 명씩 만나면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리포트를 받는 시간을 가졌었다고 하는데 일론이랑 싸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싸웠나요? 일론은 이제 연구라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런 걸 트래킹 하려고 하고 엄청 똑똑한 사람이긴 하지만 AI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강요한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은 뭐 울기도 하고 진짜요? 그러다고 합니다. 되게 강압적으로 막 했나 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오픈AI에서 계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도 계셔서 뭔가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들을 배우셨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 뭐 그 친구가 뭐 저를 초대해가지고 같이 행아웃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어요. 거기에서 커리어 초반 때에 친구들이 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볼 수 있었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어스틴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이제 뭐 핑해서 뭐 저녁 먹을래? 물어보더라고요. 오케이 해서 가보면 그냥 서로 모르는 6명의 애들이 모여가지고 어스틴을 기다리고 있고 진짜요? 왜 이런 걸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모였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연결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서로가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시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 관리를 5분 단위, 10분 단위, 30분 단위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타임펜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들었던 게 저한테 굉장히 많은 배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아이디어가 뭐 충돌해서 스파크가 날 수 있는 기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창업으로 이어질 기회도 훨씬 많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비슷한 사람들이 우연히 모여서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결국에 근데 오픈AI라는 엄청난 이 실리콘밸리의 탑 오브 탑 기업을 다니시다가 이제 퇴사를 결심하시게 되셨어요. 어떻게 퇴사를 생각하게 되셨나요? 연구 활동들도 오픈AI 가기 전에는 몇 번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논문 구현을 할 때만큼 재밌지는 않았어요. 오픈AI를 가면은 다르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서도 뭐 처음에 당연히 새로운 걸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배우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재밌었지만 또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여기 애들은 샤워하면서도 자기 연구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오픈AI에서는 그렇게 제가 100%를 쓰는 모습이 아닌 상태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었고 이제 거기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다시 제가 저의 100%를 쓸 수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바이오트 AI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이제 누구나 아바타로 자기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는 경험을 몇천만 원짜리 모션 캡처 장비를 사야지만 할 수 있었었는데 마법사나 엘사나 마리오가 되어서 자기를 표현하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아바타들이 모여있는 소셜 서비스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건가요? 어느 날 그 트위치를 보다가 3D 캐릭터로 방송을 하고 있는 코도미코라는 스트리머를 찾게 됐어요. 코도미코가 이제 얼리얼 엔진에서 자기가 직접 그 게임을 만들어서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영화에서 캐릭터로 움직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자기를 닮은 3D 버추얼 캐릭터를 게임 안에 있는 움직여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현실 스트리머들이 할 수 없었던 인터랙티브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버추얼한 문화는 굉장히 오래 있어 왔는데 전신을 이렇게 자유롭게 내 몸처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아직 대중들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됐더라고요. 뭐 AI를 공부한 저 입장에서는 GPT가 뭐 글도 쓰고 있는데 그냥 동작을 인식해서 3D 캐릭터로 옮기는 게 아직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또 그 당시에 이제 저랑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이거 너무 재밌고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서만 쓸 수 있었던 그 모션 캡처 경험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로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누구나 정말로 아바타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끔 모션 캡처 기술을 써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모바일에서 누구나 자기를 리얼타임으로 이제 값싼 휴대폰에서도 아바타를 움직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걸로 틱톡이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이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아바타 소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막 수트 입고 이랬던 거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걸 대신 한 건가요? 네. 와, 엄청나네요. 그럼 신바이오트 AI가 제 알기로 엄청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성과가 어떠신가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앱을 다운받고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PC 프로그램을 개발하다가 그거를 모바일 디바이스에도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기술로 피벗하고 2달 전에 벌추라고 하는 앱을 출시를 했는데 페이드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2달 동안 앱을 받아서 즐겨주고 있습니다. 와, 엄청난 바이럴이네요. 4만 명이 그냥 광고 한 번도 없이 그냥 쫙 퍼진 거잖아요, 바이럴로. 네. 와, 엄청나네요. 어쨌든 아바타를 움직이는 경험이 언어랑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나도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즐길 수 있는 경험인 것 같아서 그 글로벌 확장에 그냥 용이한 서비스인 것 같았어요. 국내에서는 130만 유튜버 우악구님이 최근에 이세돌이라는 버추얼 유튜버를 만드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막 앨범 낸 게 막 멜론 차트에도 오르고 막 그랬는데 심지어 그 이세돌 멤버 중에서도 지금 태우님이 만드신 솔루션을 쓰신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우악구님이 문화의 대중화에 굉장히 이바지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PC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을 당시에 버추얼 유튜버 커뮤니티, 작은 커뮤니티에 속해 있었었고 웹캠만으로 핸드 트래킹이 되는 버추얼 유튜버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니까 도와주고 있는 버추얼 유튜버가 있는데 그 버추버 분이 사용해보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가 제품 개발을 열심히 하고 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하다가 징버거 징버거님 라고 하시는 분이 15분 정도 써서 사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성과가 괜찮았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방송을 한 적도 있는데 직접 사실 실패했어요. 이 프로그램만 개발해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플루언서가 있어야 뼈저리게 느꼈었는데 징버거님이 쓰니까
기존에는 이제 손이 움직이지 않아서 근데 진버거님의 손이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했었고 뭐 간단하지만 네. 버튼을 누르면 춤을 출 수 있는 기능도 추가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진버거님이 버튼을 눌러서 춤을 추더니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더 춤을 보고 싶어서 도네이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기능을 쓰시면서 많은 도네이션을 받는 걸 보면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심바이오트의 미래도 궁금한데요. 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만든 기술은 버추얼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 현실 기반으로 카메라로 기반했던 서비스들을 다 버추얼에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를 아바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희 앱으로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되게 손쉽게 뛰어든다면 이제 엄청난 컨텐츠들이 또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열심히 해야죠. 응원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엄청난 심바이오트 AI에서 채용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을 좀 모시고 계신가요? 이런 버추얼 아바타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누구든 제가 환영하고요. 사실 이 분야가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저희의 비전과 미래에 공감하고 그냥 카메라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씬을 버추얼에서 굉장히 예쁘고 멋진 아바타로 나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있는 많은 기술적 챌린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분도 많이 지원하겠지만 아마 태훈님과 같이 일하고 싶어서 지원하는 분도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거의 대한민국 탑 인재와 함께 일하고 싶으신 분은 심바이오트 AI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앞으로 태훈님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심바이오트 AI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이 세상에 없었던 가치를 기술로 만드는 걸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엔지니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창업을 준비해 오면서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었다면은 이렇게 많은 결과를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빌더들은 굉장히 많은 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재밌고 흥미로운 일들을 많이 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 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갈 미래에 만들 수 있는 게 엄청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고 제2의 제3의 태훈님 같은 엄청난 서비스들을 만드신 분들이 계속 나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터뷰 참여해주신 태훈님 감사드립니다. 영상 유익하게 보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